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사형까지, 지난 시간에 정사형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거기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에 있는 공간도형에 대한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냥 수업 듣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시험 문제를 별로 변형하지 않고 많이 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1번부터 4번까지는 기본 문제이긴 한데 1번 같은 문제 또 우리 많이 안 풀었으니까 1번은 하나 풀어보고 지나갈게요. 1번 뭐 쉬운 문제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직육면체에서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 중에서 직선 AF와 여기 직선 AF와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수를 구하려면 모서리가 총 12개 있으니까 그 12개 중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있는 A, 여기 정면에 보이는 요 4개는 어떻게 돼요? 파란색 AF랑 만나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지워지고요. 그리고 되는 애들은 그냥 하나하나 찾는 게 제일 좋겠죠. 찾는 게 위에 있는 4개 중에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하나 찾읍시다. 꼬인 위치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윗면에서는 뭐가 있죠? 윗면에서는 여기 DC, 그 다음에 BC 이렇게 2개 있겠죠. 그 다음에 옆면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옆면이 지금 DF 안 되고 CG 되겠죠. 그죠? 이렇게 3개 찾았고 DH 되겠죠. 4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면에서 찾으면 밑면에 뭐가 있죠? 밑면에 EH 여기 4개. 그쵸? 네, 5개. 그 다음에 HG. 이렇게 해서 6개.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색칠한 부분이 얘랑 얘 4개에다가 5, 6개 해서 총 6개가 있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개수만 잘 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봤고요. 2번, 3번, 4번은 뭐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5번부터 좀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을 보시면 뭐가 되어 있죠? 삼각 기둥의 꼭지점으로 결정되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죠? 평면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일단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삼각 기둥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삼각형이 있고요. 그죠? 또 밑면도 삼각형이 뭐 이렇게 있어서 이런 기둥 모양이 되는 게 삼각 기둥이겠죠. 이 삼각 기둥을 해서 꼭지점으로 결정되는 요 꼭지점이 지금 총 6개가 있죠. 6개의 꼭지점으로 결정되는 서로 다른 평면인데 우리 이런 거는 보통 어디서 했을까요? 이런 거는 저기 1학년 때 비슷한 문제 풀어봤을 수도 있어요. 6개 중에 3개를 고르면 항상 우리가 평면이 하나 생겨요. 그죠? 생기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카운팅을 할 때는 중복되는 애들을 빼줘야 돼요. 중복되는 게 어디서 생길까요? 중복되는 게 옆면, 그죠? 옆면에서 생기죠. 여기 윗면 같은 경우에는 윗면은 그냥 3개 중에 3개 고르는 거니까 중복되는 게 안 생기는데 여기 있는 옆면 같은 경우 이러한 얘를 옆면이라고 할까요? 여기 이러한 옆면은 점이 여기가 A, B, C, D라고 하면 A, B, C, D 이 4점 중에서 3개를 고를 때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쵸? 얼마만큼 생길까요? 그쵸? 얘는 4개 중에 3개를 고를 때 중복되는 게 몇 번 생기죠? 사시 3만큼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긴 지금 A, B, C를 고르나 A, B, D를 고르나 A, C, D를 고르나 A, B, D를 고르나 다 같은 평면이 되기 때문에 4개 중에 3개를 골랐을 때 얘가 중복되는 게 생긴다 라는 말입니다. 요거를 한 번만 세줘야 되죠. 한 개로. 사시 3을 한 개로 세줘야 돼. 한 개. 그죠? 그래서 여기서 63에서 중복되는 게 사시 3만큼 있으니까 얘를 빼줘야 돼요. 사시 3만큼. 그죠? 이런 게 총 옆면이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63에서 사시 3 곱하기 3을 해주면 지금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6개 중에서 3점을 택한 경우에서 옆면을 센 경우를 다 빼준 거예요. 다 빼줬죠. 그러니까 옆면을 다시 3개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63은 어떻게 돼요? 654
곱하기 3이 1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20이 나오고요. 20 빼기 4치자면 4고 12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20에서 11을 빼고 3을 더하니까 11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셀 때는 중복되는 걸 세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해서 개수를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합시다. 서로 다른 두 직선 LM과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옳은 명제를 고르는 거죠. 그죠? 이런 명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발레가 있으면은 안 된다. 이거 증명을 다 하려고 하면 힘들다고 했어요. 그죠?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당히 예를 들어서 찾아보고 발레가 없다 싶으면 맞다 라고 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 풀 때는 도움이 되는 게 뭐 육면체 모양이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기역을 푼다고 했을 때 기역은 지금 어떻게 돼요? 육면체를 하나 그려봅시다. 육면체를 하나 그려서 뭐 대충 이렇게 그려서 육면체를 그렸을 때, 이렇게 육면체가 있을 때 L이랑 직선 L이 있어요. L은 알파랑도 수직하고 베타랑도 수직한데요. 그죠? 그러면은 뭐 L을 하나 택하죠. L을 뭘로 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얘라고 했어요. L 진하게 L이라고 했을 때 L이랑 알파랑 수직하는 평면 고르면은 뭐 이런 거 고를 수 있겠죠. 얘 같은 애. 그죠?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또 동시에 수직하는 것, 다른 거 뭐 선택할 수 있죠? 얘가 베타를 얘로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보니까 알파랑 베타는 어떻게 돼요? 만나요, 안 만나요? 그쵸? 안 만나니까 알파랑 베타는 안 만나니까 평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발레가 못 찾겠으니까 기역은 맞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니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니은도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평면이 있고요. 입체를 하나 이렇게 입체를 하나 육면체를 뭐 그렸어요. 이때 L이랑 알파랑 평행하고 L이랑 알파랑 안 만나요. 안 만나고 M이랑 알파랑 수직하면 LM은 수직한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이 L을 또 얘로 합시다. L이라고 했어요. L이랑 알파랑 안 만나야 돼요. L이랑 알파랑 안 만나는 면은 뭐가 있죠? 여기 있는 얘 똑같이 노란색을 또 알파라고 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L이랑 M을 하나 정해야 돼요. M은 어디 있는 거 정할까요? M은 그죠? 알파랑 수직한 애니까 M은 빨간색으로, 얘를 뭐 아무거나 M이라고 해도 돼요. 이런 애, 얘를 M 이라고 한다면 L이랑 M은 수직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맞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풀 때 M을 요런 애 잡아도 돼요. 이런 애 잡아도 M이랑 L은 꼬인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L을 MN을 적당히 평행시켜서 어떻게 이동을 시켜서 만나게 만들면 L이랑 M은 수직하죠. 그러니까 여기 니은도 명제가 맞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레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뭐가 되죠? 얘도 똑같이 육면체를 하나 그려주시고, 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보세요. L이랑 알파랑 수직한데요. L이랑 알파 똑같이 그립시다. 얘를 L, 여기 있는 애를 L, 수직한 애를 알파, 여기 있는 애를 알파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L이랑 베타랑 평행한데요. 안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베타를 어떻게 잡아요? 이런 애를 베타라고 잡으면 L이랑 베타는 그죠? 수직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딱히 발레를 잡으려고 해도 발레가 안 보이니까 디귿도 맞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문제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우리 7번 문제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삼면체가 있는데 전부 다 수직이에요. O를 중심으로 해서 C에서 O, A에서 O, B에서 O 한 게 전부 다 여기 이웃한 면끼리 지금 다 수직으로 만나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보시면은 뭐 수선이 지금 벌써 3개 나왔으니까 3수선의 정리를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사형, 뭔가 삼각형 ABC를 A요 B로 사용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풀던지 간에 일단 그림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A에서 B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밑에 A요 B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루트 13인 거 알 수 있고요. 루트 13. 그 다음에 또 뭐 알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는 거. 그쵸? 구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A, B의 길이 구했으니까 C에서 AB까지, 선분 AB까지 길이를 알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안 보이니까 뭘 해야겠어요? 여기서 C에서 AB까지 수직을 내린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길이 전에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이런 걸 구할 수 있죠. 5에서 선분 AB에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수선. 내렸을 때 그 점을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웠던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C에서 H까지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여기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3수선의 정리를 쓰면은 문제가 풀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풀려면은 일단은 OH의 길이를 구해야겠네요. 일단 AB의 길이 구했어요. AB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해서 루트 13인 거 구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OA의 길이 2 곱하기 3을 한 거는 뭐랑 같아요? AB 곱하기 OH 길이랑 같아요. 얘가 얼마죠? AB가 13이니까 AB가 루트 13이니까 얘는 루트 13 곱하기 OH가 돼요. 따라서 OH의 길이는 얼마죠? 루트 13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따라서 CH의 길이인데 CH의 길이의 제곱은 뭐가 된다고요? OC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OH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CH의 길이의 제곱은 얘가 뭐가 되죠? OC의 길이의 제곱은 13분의 36이고요. OH 길이의 제곱은 아니죠. OC의 길이의 제곱이죠. OC의 길이의 제곱을 먼저 써야겠다. OC의 길이의 제곱은 4, 4, 16 이렇게 될 거고 OH 길이의 제곱은 13분의 3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루트 CH 아니 CH의 길이 제곱이 아니라 CH의 길이는 여기에 루트를 씌운 거죠. 16 더하기 13분의 36이고요. 16이랑 36은 공통적으로 4가 들어있으니까 2가 빠지고 여기서 4 더하기 13분의 9가 되겠죠. 9. 그죠? 4, 9, 36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2 곱하기 루트 13분의 52 더하기 9니까 61을 얻습니다. 요 내용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AB의 길이 곱하기 CH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주면 루트 13 곱하기 CH는 2 곱하기 루트 13분의 루트 61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니까 2분의 1 지워지고 13 지워져서 루트 61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7번 문제는 뭐 정사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면 직육면체가 있는데 AD, CD, AE의 길이가 각각 3, 4, 2로 주어져 있어요. 직선 DF, 이 검은색 직선 DF와 각 평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코사인 제곱 감마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구하려면은 뭘 이용할까요? 직선과 뭘 이용해야 돼요?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얘를 풀 때는 그러면 정사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평면 ABCD, 평면 중에서 ABCD는 위에죠, 위에. 그러니까
요 검은색 면을 평면 ABCD에다가 사용을 시켜버리면 얘가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요만큼 나오겠죠. BD가 나올 거예요. 그죠? BD의 길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코사인 알파라는 각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알파는 요각이 되겠죠. 요각. 이게 알파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AEHD 옆면에다가 사용을 시키는 거예요. 옆면에다 사용을 시키면 뭐가 나와요? DF가 D는 그대로 있고 F가 2로 가니까 여기 D2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각이 베타. 그 다음 마지막 어떻게 해야 돼? DHGC 여기 정사용을 시키면 DF를 정사용을 시키면 DG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각까지 감마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각을 사용시킨 각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사용시켰을 때 코사인 세타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알파부터 보면은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DF의 길이 분의 뭐가 되죠? DB의 길이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똑같이 DF 분의 뭐가 되죠? DF 분의 베타는 지금 D2가 되겠죠. 2. 그 다음에 코사인 감마는 DF의 길이 분의 뭐가 되죠? DG의 길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코사인 제곱 알파, 베타, 감마 요 세 가지 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DF의 길이의 제곱분의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지금 1에다가 DB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D2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DG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DB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얘 계산을 해주시면 DF의 길이도 제곱이 되죠. DF의 길이의 제곱은 얘가 뭐가 되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요게 되고요. 그것분의 1에다가 DB의 길이의 제곱은 뭐가 되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D2의 길이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DG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지금 얘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3의 제곱, 4의 제곱, 2의 제곱 분의 지금 여기 대괄호에 있는 애들 3개 더하면 뭐가 되죠? 3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이 각각 2개씩 들어있게 되죠. 그쵸? 그래서 계산 결과가 얘가 계산을 안 해도 2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시면 항상 코사인 제곱의 값의 합, 코사인 알파 제곱, 코사인 베타 제곱, 코사인 감마 제곱은 지금 이 값이 요 2, 3, 4라는 값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얘를 그냥 A, B, C라고 두고 풀어도 3, 4, 2를 A, B, C라고 두고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각의 크기의 제곱의 합이 항상 2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합시다. 9번은 밑면이 원인 그 원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원기둥이 있는데 여기 물을 어떻게 했냐면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기울였어요. 원기둥을 기울여서 물이 새어나가게 만들었죠. 새어나가게 만들었는데 딱 정확히 처음 물의 양의 2분의 1만 남게 했대요. 그쵸? 그러면은 물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원기둥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는데 이렇게 가득 다 차 있었는데 얘를 기울여서 지금 이렇게 딱 절반만 남게 이렇게 만든 상황입니다. 기울인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수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수면의 넓이. 수면의 넓이는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죠? 그죠? 수면의 넓이는 여기 수면을 요렇게 이라고 했을 때 여기 생기는 요 타원면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타원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쵸? 정사형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원면에 있을 때 만약에 지금 그림자가 생기는 모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로? 빛이 이렇게 원의 윗면에서 빛을 쏜다고 시켰을 때 여기 생기는 어디 구하는 거냐면은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 정사형의 넓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S, 수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준 게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S 다시 그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결국에는 이 세타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림을 이제 지워버리고 세타라고 하는 애는 이 그림상에서 이 수면이 이루는 각과 수면하고 밑에 있는 밑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세타는 당연히 밑면의 지름이 6이고 여기 수직이고 6, 8, 10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10분의 6이 될 거고요. 이게 지금 넓이가 얼마 나와요? 아까 S 다시는 원의 넓이 되겠죠. 밑면이 가르치는 밑면의 원의 넓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죠? 파이 r 제곱 9파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 수면의 넓이 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파이 곱하기 3분의 9파이 곱하기 3분의 5가 돼서 얘가 15파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사형을 이용해서 원래 수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제 발전 문제인데 그렇게 뭐 발전 문제라고 해서 막 어렵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었어요. 이게 그림이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접어서 ABD와 BCD가 수직이 되도록 그러니까 수직이 되도록 접었어요. 밑면과 수직이 되게 접었죠. 이때 점 A와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는 지금 그림만 봐도 수선이 나오니까 3수선의 정리를 쓰는 거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A에서 지금 A랑 BCD랑 수직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O라고 할까요? O라고 하면은 AO는 BCD랑 면 BCD랑 수직 이렇게 돼요. 그죠? 수선을 또 이제 우리 어디 그어야 돼요? O에서 CD의 수선을 그리면 얘는 당연히 수직이 되겠죠. CD의 중점에 떨어지는 OH 3분이 수선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3수선 정리에 의해서 마지막에 A랑 H를 이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AH가 3분 CD랑 또 수직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구하는 거는 3분 AH 요 길이 구하는 거죠. 요 길이. 그죠? 그러면 AO의 길이 어떻게 되죠? AO의 길이. AO의 길이는 사각형, 정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의 절반, 4루트 2의 절반이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2루트 2고요. 그죠? 그 다음에 OH는 어떻게 돼요? OH의 길이는 정사각형에서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서 절반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은 AH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요 삼각형 AOH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빗변을 AH로 갖는 그래서 AH의 길이의 제곱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8 더하기 4 2루트 2의 제곱 OH의 제곱의 합이니까 얘가 12가 되고요. 따라서 AH의 길이가 점 A와 CD 사이의 거리인데 2루트 3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별거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1번 문제는 정사면체가 나와 있고요. 정사면체에서 모서리 CD의 중점이 M이라고 여기 M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M 여기 있는 여기 ABM 이 삼각형을 어디로 사용시키냐면 ABC 평면 ABC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사용시키는 거예요. 그죠? 사용시켰을 때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죠? 결국에는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뭘 알아야 돼요? 여기 ABM이랑 ABC랑 사이각을 알면 되는 거죠. 그 각의 크기. 우리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각의 크기는 한 점. 교선의 한 점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두 각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삼각형 여기 ABC에서 보시면 점 C에서 3분의 AB의 중점에다가 선을 내리시면 중점이랑 C랑 이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정확히 수직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ABC가 정사각형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 점을 그래서 이 점을 N이라고 합시다. N이라고 한다면 또 M이랑 N이랑 우리 이으면 어떻게 돼요? 얘도 수직으로 만나요. 왜 그렇죠? 그죠? 삼각형 ABM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듯이 아니면은 여기 AB랑 CN은 항상 수직으로 만나죠. 그때 우리 그거 했잖아요. 꼬이니치에 있는 정사면체에서 꼬이니치에 있는 여기 선분이 서로 수직한다. 그 내용을 문제에서 한번 풀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얘가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니까 우리가 각을 어디 구하면 되냐면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요 세타의 코사인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요 코사인 세타.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가 길이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도 수직이에요. 수직. 여기 AB랑 CD랑 수직이 관계 있으니까 여기도 수직이거든요. 수직. 각 CMN도 수직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는 그쵸 길이가 CM분의 뭐가 되냐면 MN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CN의 길이 구하면 어떻게 되죠? CN의 길이를 구하시면은 삼각형 ABC 정삼각형에서 AB를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4 곱하기 2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2루트 3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MN의 길이는 여기 삼각형 ABM 그러니까 AB를 밑변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의 높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MN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림에서 볼게요.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AM이 2예요. 2.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AN의 길이. 아까 AN의 길이가 BM의 길이, CN의 길이랑 다 같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MN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AM 길이의 제곱 빼기 AN 길이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죠? 12에서 4 빼서 루트 8 나오니까 2루트 2 나오는 거죠. 2루트 2. 그쵸? 그래서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 되죠? 2루트 3분의 2루트 2가 돼요. 루트 3분의 2가 나오겠죠.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삼각형 ABM의 넓이는 AB의 길이 곱하기 MN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시면은 AB의 길이가 4가 나오고요. MN의 길이가 아까 했죠? 얼마죠? 2루트 3.
뭐야?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얘가 얼마인가요? 4 루트 3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잠시만요. mn의 길이가 mn의 길이가 2루트 3이 아니라 2루트 2죠. mn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구했죠. 2. 그래서 얘를 곱해 주시면 얘가 4루트 2가 나오죠. 그죠? 따라서 정사형의 넓이는 4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를 해주시면은 루트 3분의 8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정삼각형의 사각뿔이 있어요. 피라미드 모양 같은 게 있는데 옆면에 내접원을 밑면으로 정사형 시켰을 때 그림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옆면에 내접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내접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사형을 시켰더니 밑면으로 초록색 모양의 정사형이 지금 4개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4개의 정사형으로 둘러싸인 빗금친 부분의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직접 넓이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정사형을 시키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문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옆면이 정사각형이에요. 삼각형. 그래서 대충 정삼각형을 뭐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내접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접원. 그 내접원이 있겠죠. 그 내접원을 정사형을 밑면에 시키니까 이러한 모양이 나타난 건데 옆면에 정사형된 모습을 지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만약에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OAT 얘를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은 점 O는 정사형을 시키면 여기 중점으로 떨어져요. 밑면의 중점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생긴다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H 5-라고 할게요. 5-. 그러니까 옆면이 정사형이 5-AD, 5-DA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요 넓이를 구해서 4배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넓이, 아까 지금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빗금친 요 부분의 넓이는 결국에는 어디가 정사형 된 거냐면 요 부분이 정사형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정사형 되기 전에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시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 OAD라고 합시다. OAD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죠? 6. 여기 6이죠. AB의 길이가 6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니까 6 곱하기 4분의 루트 3 그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한 변의 길이 제곱에다가 4분의 루트 3 곱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서 얘가 뭐가 나오죠? 9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접원의 넓이. 내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 알아야 되죠.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좀 쉬울 거예요. 여기가 요만큼의 길이에서 요만큼의 길이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OD의 길이가 6이고 여기는 3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의 넓이 어떻게 돼? 여기의 길이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3 곱하니까 6 루트 3이에요. 6 루트 3이고요. 아니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3 루트 3이죠. 6 루트 3이 아니라 3 루트 3 이고요. 요만큼은 내저번의 중심이자 무게 중심이니까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저번의 넓이는 요만큼이 지금 루트 3이 될 거니까, 그죠? 루트 3의 제곱 3 곱하기 파이가 돼서 3파이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내저번의 반지름 루트 3인 거는 여러분들 구하시고요. 따라서 빗금친 넓이,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영역의 넓이는 9루트 3에서 3파이를 뺀 다음에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얘가 얼마죠? 3루트 3 빼기 파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빗금친 부분 전체의 넓이는 여기, 지금 빗금친 부분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 곱한 다음에 4배 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빗금친 영역, 여기 옆면에서 빗금치는 영역을 구하면은 3루트 3 빼기 파이가 나오고요. 여기를 뭐 1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2번은 코사인 세타 값 구하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텐데 한 번 더 해보죠. 여기서 보통 이제 정사면체는 하다 보면은 좀 정사면체가 아니라 이런 모양은 외워지게 되는데, 우리 저번에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한번 해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요만큼 길이,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요 중심에서, 밑면 중심에서 여기를 뭐 2라고 합시다. 3분 BC의 중점까지 길이는 결국에는 한 변의 길이의 절반,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에서 2까지 내리면 얘가 뭐가 돼요? 3수선 정리해서 수선 돼요. 여기 수선, 수선, 수선 이렇게 되죠. 여기가 3, 여기가 6이니까 여기 넣으면 되죠. 여기 3분 5, 2의 길이는 36에서 9의 제곱, 아니 3의 제곱 9를 빼면 루트 27, 3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5-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가 5-2의 길이 분의 얘가 아니죠. 코사인 세타니까 5-2의 길이 분의 5-2의 길이 분의 5-2의 길이, 얘를 해주면 3 루트 3분의 3이니까 루트 3분의 1 나옵니다. 3분의 루트 3이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빗금친 넓이,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 넓이 S는 뭐가 되죠? 3 루트 3 파이, 3 루트 3 빼기 파이 곱하기 루트 3분의 1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3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 하니까 3이 나오고요. 거기도 4 곱하니까 12 나오고, 얘는 3분의 4 루트 3 파이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면 그냥 구하는 거는 계산만 신경 써서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부터 배웠던 삼수선 정리, 그 다음에 정사형 등을 이용해서 이제 뭐 길이, 각도 이런 것들을 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도가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등교를 하시면 어디 배울 거냐면 여기 공간 좌표에 대해서 배울 텐데, 공간 좌표를 지금 교과서를 좀 보시면 미리 설명을 조금만 하고 갑시다. 공간 좌표는 사실은 1학년 때 배웠던 거에서 조금 더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서 좌표가 Z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평면을 하나 더 만들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는 1,2라고 봤다면 이제 점이 Z축까지 생기니까 좌표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뭐 거리 구하고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구하고, 그 다음에 각도, 뭐 구의 방정식 이런 것들 구하는 연습을 하는데, 사실은 1학년 때 배웠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새로 설명할 내용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원격 수업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우리 등교해서 수업을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